네, 100세 시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복용하는데요. 산양류 단백질 최고죠. 바쁜 사람들이 못 챙기는데 하루 딱 2스푼이면은 그냥 네덜란드 순 100% 산양류가 몸에 쫙 제가 복용해 보니까요. 근육이 막 살아나면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50% 할인하니까요. 이걸로 전화 거시기 바랍니다. 080-710-5555 네덜란드 산인데요.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구매 시 2통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10통, 총 10통에 119,600원. 싸죠. 애국기업입니다. 저는 애국기업만 소개해요. 나머지 안 합니다. 애국기업이고 080-710-5555 제가 복용해보니까 근육 보시죠? 단백질 최고입니다. 하루 딱 2스푼만 드세요. 전화하십시오. 네,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국가의 어른으로서 쓴소리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봉규 TV 시청자들에게 오늘이 30일입니까? 네,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이 해도 다 가는데 이 해에 우리가 정치권에서는 눈살 찌푸리는 일만 계속되고 절망감도 느끼고 이런데 이봉규 TV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 출연할 때마다 이봉규 대표께서 나라의 이게 유일한 어른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니까 내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함에도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의 의견에 많이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지난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해에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만복의 기대기를 빌고 내년은 토끼띠라 그래요. 네. 제가 토끼띠입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네. 내년 토끼띠는 네. 그게 이게 흑토라 그래. 예. 검은 토끼라. 검은 토끼라고 그러던데요. 그게 네. 더 행운이라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하시는 일 소원성차시를 기원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역시 뭐 민주당이 때로 그냥 부결 처리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61표가 동의하지 않았고 네. 101표. 그러니까 주로 이 국민의힘당하고 정의당 6명. 네. 정의당은 이 체포 동의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161대 101로 이게 부결이 됐으니까 이건 예상한 대로지요. 네. 예상한 대로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차차 있으니까 그보다도 훨씬 낮은 단계에 쉽게 말하면 6천만 원짜리를 체포한테 동의해버리면 이재명은 뭐 당연히 해야 될 거 아이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령을 한 것이지. 네. 지령을 해가지고 이게 결국 국회에서 부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이 표결 결과를 두고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이 회의장이나 이 TV에 나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감정적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부동의 쪽으로 이렇게 표가 몰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 체포 동의안을 요청한 이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노웅래 의원에 대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했다 이런 얘기. 네. 그런데 이거 국민들이 잘못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법원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현역 의원이고 현재 개회 중이야. 네. 그러니까 법원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는 구인을 해야 돼. 구인. 네. 이렇게 붙들어 오라는 거지. 네. 수갑을 채워서 붙들어 와가지고 내 앞에 세워라.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이건 교도소에 가둬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그걸 구속이라 그러고 네. 판사 앞에 끌어다 놓는 것을 구인이라 예. 그럽니다. 그 이번에 그 체포 동의안 요구라고 항상
구인 동의안이거든. 구인 동의안이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그 필요를 있을 때는 법무부에다가 네. 이 구인 동의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고 그리고 나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네. 자, 요런 경우인데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한동훈 법무장관이 안 나가고 차관을 그럼 대신 내보내다 합시다. 네. 그 어찌 되겠습니까? 이 국회를 모욕한다. 이만큼 그렇겠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바른 데에 서가지고 노웅래 의원에 대한 피사실이 이러이러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6천만 원을 언제 어디서 받았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돈 봉투를 전달하는. 그리고 거기에 육성이 지난번에도 주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하는 것이 녹취된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와가지고 노웅래 의원의 6천만 원 뇌물죄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체포 동의 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저는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증거도 없이 6천만 원을 얘기하면 되냐. 네.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해야지요. 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비사실 공표죄에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해당되지도 않고 이건 정당한 징구상의 행위고 네. 그리고 또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형법에 있는 비사실 공표죄는 검사 경찰관에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검사와 경찰관이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공판에 회부되기 전에 그 비사실 공표하는 경우니까 법무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서 비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해당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민주당이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거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야. 아유, 참. 그런데 심리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극을 받았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 녹취록까지 있고 거기에 돈 주고 받고 하는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있고 지난번에도 주셨는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주시냐 하는 이 녹취되니까 내가 어디선가 이런 일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나도 어딘가 녹취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의원이 상당수 있다고 봐요. 우선 옵티머스 사건, 라인 사건, 신라젠 사건, 우리들 병원 사건 등에 그게 현역 의원, 전직 의원들이 그게 관여되어 있는 걸 문재인 정권 때 뚜껑 덮어놓은 거 지금 이 정권에서 그걸 열어가지고 아직 수사도 착수 안 했는데 이거 언젠가 하게 되면 여기 다 걸려 들어간다 하는 것이 감각적으로 엄청나게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료의식을 순간적으로 느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집단적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이러한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의자의 처지에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해먹었는데 이 사람만 구속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한 방 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전두환 정권 말기, 50 말기에 KBS인지 MBC에 이 공주갑부 김갑순이라고 하는 연속극이 아주 인기를 끈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박규채 씨 지금 저보다 연세가 많은데 그 원로 탤런트가 그 내용이 이 공주갑부 김갑순의 일상을 다룬 아주 코믹한 요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김갑순이 그러니까 박규채 씨가 그 매해 어떤 뭐 일에 대해서 그 결론을 내릴 무렵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나 도로보 데스. 모두 도둑놈이다. 모두가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민나 도로보 데스. 이게 아주 시중에 화제가 되는데 이게 전두환 정권이 저는 그 프로를 용납한 게 그 당시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장경자 사건도 이미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은 광주 문제뿐 아니고도 이거 완전히 부패했다 하는 거의 심정적으로 그 전두환 정권을 반대하는 쪽은 이건 부패한 세력이라고 봤는데 그 프로를 용납을 하더라고. 민나 도로보 데스. 그러니까 16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민나 도로보 데스. 이 한동훈 장관의 그 비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듣고 아이고 나도 저 정도면 검찰이 자료를 갖고 있겠구나. 민나 도로보 데스. 민주당 박원공 원내대표 이 방송 보고
여기 한번 나오시지 그래. 내가 이 박찬종 씨 말에 이게 항변하겠다고 한번. 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심정 아니고서야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전초전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이것보다도 나는 민나 도로보데스 지들이 민나 먹은 게- 도로보데스 지들이 먹은 것 때문에 나도 걸리겠구나 하는 범죄 저 동료 의식 때문에 범인 동료 의식이네. 라고 저는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이게 아니다 이거야. 이게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거. 그런데 이재명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은 그 표결하는 그 시간에 광주에 가가지고 네.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 무너졌다 뭐 이래.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이웃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자. 이웃과 우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 자기를 위해서 싸워달래.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압도적 다수표로 자기를 지원해준 그 광주 한복판에 가가지고 시장 통해서 공개연설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웃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싸우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재명이가. 그 시간에 국회에서는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고 바깥에서 이재명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 정권 검찰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 어제 저녁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하하. 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순에 그러니까 지가 파괴해놓고. 예.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검찰을 파괴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이재명이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161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민나 도로보데스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걸 방탄용으로 쓰고 있다. 이게 어찌 제1야당이며 이게 어찌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며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가 이게 국회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게. 그리고 이재명은 그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일당들이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에 이 이재명 게이트의 수사검사 16명의 신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렇죠. 예. 사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지금 소속 부서 예. 성남지청 뭐 중앙지검 이래가지고 이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검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들이다. 그러니까 열렬 지지자들에게 총동원해가지고 이들을 두들겨 패라. 예. 우선 SNS로 두들겨 패라. 그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네가 언제까지 검사를 할 것 같으냐. 이재명이가 죄가 있느냐. 너 밤길 조심하라. 이런 게 그냥 막 지금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거기야. 하하하. 야. 그러면 이 행위 16명의 신상 공개를 하고 거기에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 하는 흔적은 아직 없어요. 이게 지나치면 출근길에 또는 그 집 앞에 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는 SNS를 통해 가지고 협박을 하고 하는 거야. 그런 협박. 네가 검사냐? 평생 해먹을 것 같으냐? 이재명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네 그런 짓을 해가 올바르게 살 것 같으냐? 이 협박이거든. 그 법적으로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이거? 두 가지 죄에 걸려요. 네, 두 가지. 하나는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죠. 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한 죄. 그러니까 폭행 협박하도록 교사한 것이. 네. 공무집행 방해죄 교사범. 교사라고 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린애를 시켜가지고 도둑질 시키는 거예요. 사람 매수해 갖고 가서 살인하라고 시키는 거. 그 교사. 시키는 행위를 교사라 하고. 예.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죄의 교사범이 이재명과 측근 일당들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협박 아직 폭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적인 것이니까 그러면 SNS를 통해서 문자 폭탄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 네, 협박이죠, 그런데 그게. 그 협박을 검사들이 협박으로 느끼지 않으면 협박죄 공무집행 방해죄가 안 되느냐 아니지요. 거기에 말하는 협박이라는 것은 일반 보편적 기준에서 그 인식에서 이런 정도면 보편적인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수준이면 그게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이 되는 것입니다. 거죠. 예. 우리가 간 큰 사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칼로 들이대도 이 새끼 해봐.
강큰 사람, 협박을 전혀 안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개인적인 이 강도를 어떻게 느끼느냐 관계없이 보편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보편적 그 정도 기준이요. 문자 폭탄이면 이 협박죄로 봐야 돼요. 예. 또 하나는 내란 선동, 내란 선동, 내란. 그러니까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 엄청난 것처럼 들리실 텐데 엄청난 것입니다. 형법의 내란죄라고 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이 우리 국토의 일부를 예를 들면 수원시 일대를 완전히 폭력으로 장악해가지고 네. 대한민국 공권력 군인 경찰 권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불 지르고 사람 두들겨 패고 죽이고 이게 전형적인 내란죄의 일 구성 요건이 되고 둘째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기관을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기능을 마비 저해시키는 행위.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저해시키는 게 내란죄인데 내란죄군요. 지금 이 경우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협박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 내란. 두 번째 말하는 헌법상 기관을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기능을 저지하도록 선동하는 내란 선동죄.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죄 교사와 내란 선동죄 두 가지 죄명에 다 걸릴 수 있는 이런 일을 지금 이 이재명을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완전히 비정상적이고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데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사실 공표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민나 도로보 됐어 이놈들아. 그리고 이게 공무집행방해죄 교사 그리고 내란 선동죄를 태연히 범하고도 이게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검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 이 지경까지 저런 그 다수당의 횡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되도록해 생각해 보실 것은 2년 전 4월 달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고 국민의힘 당이 뭐 선거 전략도 잘못하고 공천도 잘못하고 뭐 내부 분열도 일으키고 이 짓을 해가지고 결국 107석밖에 확보 못했는데 지금 그 권력 갖고 휘두르는 게거든 그게. 근데 그 뒤에 1년 뒤에 이 부산 서울시장이 박원순은 성폭행 사건으로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을 하고 구속됐거든. 그게 보궐선거에 국민의힘당이 압승했죠. 압승을 해가 두 자리 다 차지했고 그다음에 3월 5일 대통령 선거에 최고 권력 국민의힘당이 차지하고 민주당이 패배했어요.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국힘당이 이겼고요. 국민의힘당이 승리했다. 이렇다면 2년 반 전에 그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그 권력은 낡은 권력이에요. 낡은 권력이에요. 그 이후에 양대 도시 시장 보궐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그 지방총선거 세 차례의 민심의 심판을 민주당이 이미 받았다. 그러면 겸손해져야 돼. 겸손. 저는 이 낡은 권력을 가지고 조자나의 헝칼 쓰듯이 지금 완전히 이재명 방탄국회를 만들고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부결하는 이걸 보고 저는 어떤 회의가 드는가 하면 이게 이회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회민주주의가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 저는 평소 지론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루의 여론조사입니다. 어느 하루의 여론조사예요. 그러네요. 네. 어느 하루에. 2년 전 4월 달에 여론조사에서 이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했지만은 그 1년 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패배했고 또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 3월 6월 1일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패배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 이 이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 해산제도가 없거든 지금 우리는. 지금 제 생각에 딱 국회 해산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이쯤 되면 이쯤 돼가지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이 시점 같으면 국회를 해산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 민심에.
국회를 재구성 국민 투표에 붙일 수는 없으니까 국회 예산을. 현재 현행법상 아. 현행법상 그 다음으로 있는 방법은 이 정당 해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헌법 8조에 네. 지금 민주당은 정당 해산을 할 사유가 넘치고 충분하죠. 있어요. 예. 완전히 사당화됐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본분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민주당 조직이 방탄에 전부 이용되고 있고 이래서 헌법 8조에 정당 해산 사유가 뭔가 하면 정당의 조직 목적이 민주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네. 그리고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한 필요한 조직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게 통진당 해산이 거기에 걸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은 이게 통진당처럼 북한에 이롭게 되는 그런 행동과 그런 것을 모의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규정되고 있는 정당 조항과 국회의원의 자율권 조항을 완전히 침해해버려요. 그렇다면 이게 헌법에 규정되는 정당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게요. 네. 이 정당이 국가 보조금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정당을 해산해도 국회의원 신분은 또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결국은 이 성숙한 국민 의식만이 이걸 제압할 수 있다. 의식은 있는데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의식들은 다 있죠. 민주당의 저런 행보 저거 안 된다는 의식들은 다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민중 봉기 말고는 없습니까? 지금도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게 그게 아주 묘한 작용을 하고 묘한 작용.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기본으로는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응답률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5년 동안에 주요 여론조사 기관이 그 모집단을 이미 민주당 문재인 지지적으로 기울은 모집단 그거 늘 명단 확보했다가 그 사람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와가 윤석열 어찌 생각하냐 이렇게 자꾸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국민의식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여론의 추세에 있어서 어째서 저 범죄 덩어리 이재명을 뒷받침하느냐. 어째서 이재명이가 그 노웅래 의원의 그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그 시점에 그 전날부터 그의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광주에 가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광주 시민들 적어도 다수가 이재명을 포용하고 옹호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이 박찬종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닙니다. 예. 이게 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찌 이런 범죄 덩어리를 용납을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나를 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박수를 쳐주고 어떻게 거기에 물론 열렬 지지자들만 모였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안심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여론 형성의 한 구석이 있다. 이렇다면 이게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 헌법에 규정되는 이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정상적인 토론장으로서의 국회 그리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그런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먼 나라 일이고 먼 훗날 일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지. 방법이 없어요. 참나. 방법이 없지. 와. 방법이 없지. 왜 방법이 없냐. 국민이 깨어나야지. 국민이.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국회 해산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정당 해산도 대통령이 쉽게 결단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국민이 야, 너 광주 오지 마라. 이랬으면 좋은데. 어? 그 다녀가고 난 다음에도 이거 우리 의사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좀 소리지는 소리가 나오고 하면 저게 발호를 못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결국 국민이 되게 국민. 그게 아이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 있죠. 어느 시점이나 어느 나라나 그 현재 수준의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그보다 훨씬 뛰어난 정부나 지도자가 못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한탄할 수밖에 없지. 아이고 참 방법이 없네요. 오늘 얘기를 이렇게 끝내고 나니까 맥이 빠져버리는데. 맥이 빠지네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나 새해는 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돼. 각자 입장에서 깨어나야 돼. 각자 입장에서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소리 지르고 그게 못 나가더라도 안전자리에서도 박수를 보내주고
그리고 SNS 같은데 왜 개딸들만 SNS의 공격수로 등장합니까? 네. 일반 국민들도 좀 많이 등장해야죠. 그걸 깨부수는. 네. 그런 점에서도 이걸 압도한다든지 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 아니냐. 이게. 그런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하나 촉구할 것은 네. 지금 성남FC 제3자 뇌물죄로 28일 날 소환을 했는데 안 나오고 뭐 방송을 보니까 이게 여론이 나쁘다 하는 거 알은 것 같아요. 1월 11일, 12일 사이로 조율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재명에 대한 그 일련의 사법 리스크의 본체는 대장동이에요. 대장동. 그러면 그것 갖고 구속자가 청구를 해야 돼요. 그것 갖고. 그 김만배, 그 이재명 하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만배가 자해 행위를 해가지고 뭐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 병원에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진찰을 옮기는데 이게 들것에 실려 11시에 들것에 실려 들어갔다가 2시간 뒤에 뒷문으로 쫓아 나오는 이게 영상이 나오가 지금은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장동 곁에 재판 진행되는 데서 안 나가려고 하니까 법원이 현재의 이 상황을 문의하는 그러니까 감정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런 장난들을 하고 있어. 이런 장난들. 근데 김만배는 1월 25일 날 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의 뇌물죄에 뇌물 제공자로 곽상도는 뇌물 받은 자, 수뢰자로 구형이 15년, 김만배는 뇌물 제공자 징역 5년이 구형돼 있어요. 이게 유죄가 되면 이제 법정 구속 불가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계기에 이재명도 이제는 제대로 이렇게 대장동 본체로 사법 처리를 결단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결단해라. 대통령이 나 몰라라. 나도 뭐 신문 보고 알았다고 뭐 지난번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야.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군인 지휘관의 총수인데 무슨 소리야 그게. 그렇지. 사법권을 지키는 최종 지휘관인데 대통령이 두 눈 보를 뜨고 이걸 강력하게 해야지 그게. 구속하라 이렇게 대통령이 명령을 해야죠. 이제는 우물쭈물하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새해는 좀 시원한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